예민한 분들 보면 되게 자기 직업이나 일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주위의 정보나 자극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많이 받아들여요.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 청각도 밝고, 근데 그 정보량이 굉장히 큰 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압도당하면 오히려 피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공한 분들은 뭐 잘해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 많은데 가면은 좀 숨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많은 마트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숨이 콱 막히고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가기 힘들다는 분들이 요즘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평소에 집에서 대화한다든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서 자기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지럽고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는 걸 봤다. 그러면은 계속 내가 운전할 때 차가 혹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이 운전할 때 에너지가 한 두세 배로 더 들죠. 또 흔히 하는 걱정은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건강염려증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누가 병이 있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암이고요. 예전엔 에이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걱정을 또 많이 합니다. 그 이외에는 본인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들, 심지어는 사촌 이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까지 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팔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걱정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걱정을 하면은 예전에 내가 걱정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생각나면서 그게 또 거기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하는 게 잘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 예전에 실수했던 기억들이 나고 그러면서 말할 때 막 병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전에 또 잘못했던 기억이 나고 이러면서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민하다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그걸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이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또 생각합니다. 밤에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표정이나 말투에 민감한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예민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예민한 성격은 일단은 태어날 때 그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출산한 산부인과에서도 보면은 울고 보채고 잠도 안 자고 이런 아기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그런 기질은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집 안에서는 예민한지 몰라요. 다 예민해가지고.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직업,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점차로 둥글둥글해지는 분도 있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민한 분들이 중년기 50, 60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르몬 변화가 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이 오니까 쉽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남성분들도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거를 했다든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이 요즘 많거든요. 수술을 하고 전립선 약을 먹는다든지 그럴 때 호르몬 변화 급격하게 오면서 이 예민한 게 호르몬의 변화에서 굉장히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급격한 감정 기복하고 짜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봐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싸우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그 나이 때. 예민할 때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예민한 분들 보면 되게 지식 수준이 좀 높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조심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예민한 분들 중에서는 자기 직업이나 어떤 일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장점이 활용된 분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몰두하면서 그 일에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경우도 보게 돼요.
우리가 예민해지잖아요. 자기 자신이 예민할 때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아마 20, 30대는 공감하실 텐데 시험 앞두고 일주일 전에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딱 느낌인데 어떠세요?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막 긴장이 되고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근데 예민한 분들은 그걸 다 자기가 혹시 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심장이 뛰면은 협심증, 숨이 답답하면은 폐암, 머리가 아프면은 뇌종양 이런 걸 잘 연상을 시키다 보면은 실제로 아프게 되고 내가 그 병이 아니고 걱정해 건강 염려로 잘 가요. 근데 예민한 분들이 또 건강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은 예민한 게 적당하면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해로운 것도 안 드시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뭐에 좋다 그럼 드시는데 99%는 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예민한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약이 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예민한 분들의 특성은 주위의 이런 정보나 자극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많이 받아들여요.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 청각도 밝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량이 크잖아요. 근데 그 정보량이 굉장히 큰 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압도당하면 오히려 피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공한 분들은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정보는 아주 예민하게 전부 다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오프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 이외에 그 사무실의 분위기라든지 놓여있는 소품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시계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신경을 쓰지 않고 핵심에만 본질에만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서 작은 차이를 잘 발견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예민성이 오히려 자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더 예민해지는 게 뭐냐면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예요.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전부 다 바뀌어 버렸다든지 전혀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된다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내가 가진 예민성이 극대화되거든요.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자고 깨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적응을 시키면은 그 긴장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긴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워밍업을 해야 돼요. 좀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풀로 써야 돼요. 우리 예민한 청년들,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은 보면은 예민한 분들의 특성이 우리 몸의 가장 활발한 시간이 새벽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그 야행성이 되는 거죠. 새벽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는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리듬이 이렇게 바뀌면서 낮에는 이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거든요. 우리 일단은 20, 30대는 항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그 패턴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나 이런 뇌 기능들이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년기는 어차피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하는데 중년기의 팁 중에 하나는 주말이에요. 주말에는 그동안 피곤하니까 아주 늦게 일어나시거든요. 그리고 늦게까지 OTT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패턴이 주말에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면은 월요일부터 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고 집중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말에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오전에 뭐 피트니스를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되고요. 60대 이상에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돼요.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억력이나 예민성에 다 영향을 줘요.
특히 노년에는 너무 늦게 자는 것보다 너무 일찍 자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10시부터 누워있고 오전에는 꼼짝도 안 하고 또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는 자려고 노력하고 그런 패턴이 하지 마시고 일정한 그 패턴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지 말아요. 의심. 나이가 들려서 당뇨, 혈압이나 이 뇌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먼저 의심이 많아지고 관계사고가 많아져요. 그게 뭐냐면은 그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뭔가 이렇게 좀 나를 뭔가 이렇게 위해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피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의심스러워서 제가 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자기 부인이나 남편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이제 신뢰 기반으로 지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의심이 많다. 그건 뇌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5060이 되면은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가장 좋은 거는 나랑 관심이 같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기 쉽거든요.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재미있는 걸 공유하는,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한다든지 같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런 생활이 건강이나 자기 예민성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서 완전히 집순이 또는 집돌이로 계속 지내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건강에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우리 전체 생활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해야지 월급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뭘 먹고 늦게 자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세월 가는 것도 모르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아침에 그때 출근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은 잠이 잘 와요. 제가 이렇게 본 분들 중에서 너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는지 보니까 아침에 9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9시, 10시에 일어나면 밤에 젊은 사람들 잠이 안 오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늦게 일어나고 누워있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이런 지금 악순환을 겪게 되니까 아침에 한 7시 정도 일정하게 일어나고 식사를 꼬박꼬박 해야 돼요.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살이 더 찝니다. 밤에 더 많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나 이런 건 좀 삼가하고 좀 부드럽게 자기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내용 이런 걸 보면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한 성격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닌데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뭐 약한 모습이나 이런 걸 숨기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카운터포빅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서운데 겉으로는 더 대범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긴장이 더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배우자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의 그런 불안이라든지 긴장 또 예민성을 오히려 서로 이해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내 자신이 일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